네, 이어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포인터의 포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강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num이 더블이니까 더블과 그 변수 이름 앞에 얘를 하나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저장할 그 ptr이 더블형 포인터이니까 이 에스크리터를 다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를 붙여서 dptr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쉬우니까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앰퍼센트 연산자를 붙여주고 자, 이번에는 dptr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서 이 d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왼편에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단 더블 써주고요. 이건 뭐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그죠? 이번에 제가 이름을 tptr이라고 할게요. tptr. 여기다가 별표 몇 개 붙여주면 됩니까? 3개 붙여주면 되죠. 자, 이미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요거 하나씩만 더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관계를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면 사실 충분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은 ptr이 가지고 있고 ptr의 주소값은 dptr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쓴 문장까지 넣어보면은요. 자, dptr이라는 죄송합니다. tptr이죠. dptr이 아니고 t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dptr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가리키는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이루어지겠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터 관련된 예제를 보시거나 아니면 포인터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러한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 습관을 조금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터의 참조 관계가 복잡해지면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수하시기도 쉽고 또 그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해 놓은 포인터의 참조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매우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ptr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일단 요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따라가시는 것보다 직접 그리고 나서 이 그림과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뭐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dptr에 저장을 했으니 dptr은 이렇게 ptr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tr2를 갖다가 선언을 합니다. 더블형 포인터 변수.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선언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아직 이 관계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 관계는 구성이 안 된 거니까 뭐 이거는 구성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냥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직접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저는 안 그리고 간단하게 강의를 하려니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자, 저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게 더 맞다는 거를 제가 모범적으로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num이에요. 뭐 바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3.14. 그 다음에 얘가 ptr입니다. 자, ptr이 얘를 가리키겠죠. 이 문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 dptr이 얘를 가리킬 겁니다. ptr을. 이 문장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ptr2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선언과 동시에 뭐 누군가를 가리키게끔 구성을 해놓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직은 누구를 정확히 가리키는 상태가 아니죠. 물론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만 하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라는 말을 떠올리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두긴 하지만 정말 깔끔하게 코드 잘 작성하시는 분들은 널 포인터를 저장을 해가지고 적절한 초기화를 갖다가 꼭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예, 교재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도 습관화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얘는 누굴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dptr 앞에 에스크리터가 어디에 붙던 간에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 d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참고해서 그 주소값에 있는 그 주소값에 해당하는 변수를 참조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이게 아주 정석적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d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참조해라 이거죠. 그러면 d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ptr입니다. 그럼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러니까 이 %p는 주소값 출력에 사용되는 서식 문자입니다. 그래서 pt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직접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dptr을 이용을 해가지고 pt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지금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럼 실행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참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요. dptr의 에스크리터는 사실상 뭐하고 같게 되냐면 ptr과 같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요. 자, 그러면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dptr 앞에 에스크리터가 두 개 붙었죠. 두 개가 한 번에 붙어가지고 하나의 연산자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dptr. 자, 일단 얘가 먼저 진행이 돼요. dptr이라는 이 피연산자, 포인터 변수가 피연산자죠. 피연산자 앞에 있는 에스크리터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dptr이 참조하는 대상은 ptr이죠. 즉 얘는 사실상 뭘 의미하는 거냐면 ptr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ptr이 의미하는 데다가 이거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면 결국 얘는 뭘 의미하게 되는 거죠? ptr이 가리키는 것은 num이잖아요. 자, 이렇듯 num에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포인터 관계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가 늘어난 겁니다. num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ptr에 에스크리터 하나 붙여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dptr 앞에 에스크리터 두 개 붙여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예,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쓴 거, 여러분들 지금은 머리 회전이 빠르시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dptr이 가리키는 변수의 또 그 변수가 가리키는 포인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dptr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일단 얘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그림상으로 보니까 ptr이구나. 그럼 얘가 일단 ptr이 될 거고, 자, 얘가 이거의 연산 결과는 사실상 ptr이고 그 ptr 앞에 에스크리터가 붙여서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num이 되는구나. 즉 얘가 의미하는 건 num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이제 에스크리터 두 개 붙여서 dptr 하면 dptr이 가리키는 변수의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dptr이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 뭐 이렇게 그냥 두 단계 건너뛴다. 이거 두 개 붙었으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참조의 관계를 갖다가 파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중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익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에스크리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에스크리터를 두 개도 붙일 수 있고 세 개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때에도 두 개를 붙일 수 있고 세 개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연산이 이제 진행이 되냐면 해당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에스크리터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num이 가지고 있는 값이 동일하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일단 다음 문장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ptr에다가 에스크리터 붙였어요. 그럼 이거 뭐죠 지금? ptr이죠.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ptr입니다. ptr이 가지고 있는 값을 ptr2에 저장할 수 있습니까? 저장할 수 있죠. 왜? ptr도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고 인트형 싱글 포인터 변수이고 ptr2도 인트형 싱글 포인터 변수입니다. 두 개의 타입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입 연산이 가능하죠. 따라서 dptr이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ptr2에 저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pt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ptr과 dptr이 동일하게 변수 num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 문장에 의해서.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ptr2를 통해 가지고 변수 num에 접근해서 그 값을 10.99로 바꿨어요.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뭘로 출력을 했냐면 변수 num에 저장된 값을 갖다가 dptr을 이용을 해서 에스크립터 2개 붙여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10.99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하나가 사실 더블 포인터 변수와 그 더블 포인터 변수를 대상으로 한 메모리 접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코드를 통해서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림까지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코드를 딱 보면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도록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지만 한 가지를 제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여기서 코드를 좀 확장을 해볼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앞이라는 건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더 썼던 건데요. dptr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길 원합니다. tptr이라고 선언을 하길 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블 에스크립터 3개 써주고 tptr 해주면 되죠. 자, 그럼 그 관계로 인해서 tptr이 누구를 가리키게 됩니까? dptr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양한 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ptr에 접근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ptr은 변수 num의 주소값을 저장한다.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 자, 또 이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문장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뭘 쓸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dptr의 에스크립터 쓸 수 있겠죠. 근데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뭡니까? tptr의 에스크립터 몇 개 써줍니까? 하나, 2개 써줘도 동일하겠죠. tptr이 얘를 가리키니까. 자, 이거 2개 써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붙여줌으로 인해서 dptr이 되고 또 하나 더 붙여줌으로 인해서 ptr이 되어서 얘가 ptr이 된다.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어떻게 제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매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안 그려도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내년도 아니고요. 불과 몇 시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5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ptr이죠. 자, 그리고 이거 그대로 붙여줍니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dptr이죠. 예. 자, 그럼 얘는 뭘 의미합니까? ptr이죠. 자, 따라서 얘나 사실은 같은 문장이다.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똑같은 문장이라는 게 아니고 연산의 결과가 같은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tptr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수 num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printf. 자, 제가 계속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지금 제가 이거를 갖다가 교재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막 확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코드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는 3중 포인터까지는 사실 말씀을 여기서 당장 안 드려요. 이제 좀 뒤로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혹시 이런 거 3개 붙이면 이게 이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갖다가 시도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g.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tptr에 ptr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num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려면 에스크립터 몇 개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 2개, 3개 붙이면 됩니다. 자, 어떻게 3개냐? 자, tptr에 에스크립터 하나 붙이면 이걸로 인해서 얘는 뭐가 됩니까? dptr이 되죠. 자, dptr에 에스크립터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ptr이 되죠. ptr에 마지막으로 에스크립터 하나 더 붙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num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5개를 붙이던 누군가가 6개를 붙이던 7개를 붙이던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물론 이것은 공부할 때만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시거나 포인터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만큼 포인터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포인터를 공부하고 나면은 포인터가 없으면 코드 작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인터가 의외로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2중 포인터 이상 잘 안 사용됩니다. 3중까지 가는 경우 많이 없어요. 혹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이 3중 포인터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3중 포인터도 잘 안 사용됩니다. 2중 포인터까지만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면은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으시되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3중 포인터도 4중 포인터도 마음껏 한번 써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일단 이번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예제를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미 이 예제를 갖다 충분히 분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르셨으니까 제가 일단 문제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예제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코드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변수 num1과 num2를 선언을 하고 ptr1과 ptr2를 선언하고 num1의 주소값을 ptr1에 저장하고 num2의 주소값을 ptr2에 저장을 했으니 ptr1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num1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ptr2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num2를 가리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 결과도 보여줍니다. ptr1이 참조하는 대상, ptr2가 참조하는 대상 출력해보면 10과 20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두 변수에 저장된 값을 바꾸는 스왑이라는 연산을 한 적이 있죠. 그와 동일한 형태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swap int pt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ptr1과 ptr2를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ptr1과 ptr2에 저장된 값은 분명 이 ptr1과 ptr2는 분명 변수예요. 따라서 얘네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함수 호출의 결과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ptr1과 ptr2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ptr1은 num2를 가리키고 ptr2는 num1을 가리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함수 호출이 끝났을 때에 이 함수 호출이죠. 이 함수 호출이 끝났을 때에 ptr1과 ptr2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서로 바뀌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나 해서 확인을 해보면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난 뒤에도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교재에서는 한 장만 바로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더 큰 공부예요. 자, 지금 누군가가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정의한 이 함수가 실제로 그러한 스왑의 기능을 갖다가 담당하지 못합니다. 왜 담당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으셨다면 실제로 함수 호출이 끝났을 때에 ptr1과 ptr2가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바뀌어서 두 번째 출력 결과가 20과 10이 될 수 있도록 이 함수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여러분 힘으로 스스로 바꾸셨다라고 하면은 이중 포인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100% 다 이해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답을 보면 바로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눈으로 봐서 이해되는 내용은 내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적정한,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뭐 그러한 예제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아주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제를 바꾸시되 만약에 잘 안 떠오른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앞에서 구현했었던 우리 수압 함수 있죠. 그것을 참조하셔도 여러분들 이거 쉽게 사실은 완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늘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제가 여기서 한 차례 강의를 또 다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